자, 이제 370페이지 포상금이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계산 문제까지 나오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371페이지 포상금 제도, 신고나 고발을 하면 포상금, 상금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거기 파란색 2번에 포상금 지급 사유되어 있는 4명을 3가지로 되어 있지만 3번이 2가지여서 4가지예요. 포상금 지급 사유, 동그라미 1번, 굵은색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가로하고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죠.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한 거, 무등록 중개업 적어놓고 무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 부자 동그라미, 부. 3번은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무부양양. 이상하잖아. 양을 중간에 껴주면 되지. 어떻게 해요? 무양부양.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무양부양. 되게 촉새 같긴 하지만 무양부양. 무등록 중개업, 양도되어, 부정한 방법 등록, 양수되어, 무양부양. 입엔 잘 붙더라고요. 무양부양. 4명만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줘. 무양부양 그 4가지 이외에는 안 준다고요. 금지행위 안 줘요. 불법 중개행위 안 준다고. 떴다방, 양다리 다 안 줘. 딱 4가지만. 무양부양만 신고 고발하면 주는데 얼마 준다? 바로 위에 보시면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하고 딱 정해졌어요. 파란색. 포상급 지급 사유 바로 위에 보시면 한 건당 50만 원 딱 정해진 거예요. 건당 50만 원. 두당 X 건당 50만 원. 또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국고 보조할 수 있죠. 전액 보조 X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그리고 협회 보조도 X 국고 보조. 국가가 보조하는 거예요. 무양부양 4가지만 포상금 주는데 한 건당 50만 원. 50만 원이니까 50% 이내에 국고 보조하고. 포상금 지급 조건을 보면 3번에서 굵은색 3번 1번 포상급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을 해야 돼요. 그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뒷북 금지. 포상금은 뒷북을 치면 안 줘요. 이미 발각이 됐대요. 신고 고발 돈 줄까요? 택도 없지. 발각되기 전에 해야지.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돼요. 얘가 중요하죠. 공소제기, 기소유예. 검사가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포상금을 줘요. 이 2가지 공통점은 혐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 혐의가. 검사가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니까 기소하는 게 공소제기, 혐의가 있지만 봐주는 게 기소유예. 검사도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소하는 게 공소제기, 봐주는 게 기소유예. 혐의가 있지만. 그럼 이제 안 주는 거 불기소. 포상금 안 줘요. 무혐의. 혐의가 없는 거니까 안 주죠.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건 안 준다. 공소제기, 기소유예만 주니까. 안 주는 거 2가지.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공소제기를 했대요. 그럼 재판을 하는데 형사 재판을 해요. 이게 기소니까 이제 재판을 신청해서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대요. 유죄 판결. 포상금 주나요? 안 주나요? 줘요. 무죄 판결 나왔대요. 재판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어.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준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무혐의랑 헷갈리면 안 돼. 무혐의는 안 주지만 무죄 판결은 줘요. 이건 판사가 한 거잖아. 검사는 공소제기를 했다고. 이때 주는 거예요. 그냥. 검사가 뭐 했나가 중요하지 판사가 뭐 했나는 안 중요해요.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특히 계산 문제 풀 때 이게 엄청 나와. 무죄인지 무혐의인지 잘 봐야 돼요. 무죄 판결은 주는 거예요. 무혐의가 안 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포상급 지급 방법을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포상급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내는 거예요. 국장 X. 포상금은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국장이 주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등록관청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줄 때 동그라미 2번 1월 이내에 주게 되죠. 1월 이내에. 포상급 지급 결정하고 1월 이내. 1월. 그리고 3번은 옆에다가 동그라미 3번은 시간차가 없다. 시간차가 없으면 둘이 같이 갔으면
균분.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다면, 합의하면 합의대로, 합의가 없으면 균분. 넘겨보면 동그라미 4번은 시간차가 있다예요. 두 건이잖아요. 2인 이상 그러면 둘이 같이 간 거고, 두 건 그러면 한 건, 두 건. 두 건째는 안 주죠. 역시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뒷북 금지. 포상금은 뒷북 치면 안 준다고. 한 건, 두 건이면 최초 신고 고발자 이게 두 건째는 안 준다. 이걸 바꿔치기 하거든요. 시간차가 있나 없나를 보면 되지. 시간차가 없다. 둘이 같이 갔으면 균분. 시간차가 있으면 먼저 한 사람에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그렇게. 자, 포상금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요. 378페이지에서 풀어봤나 모르겠는데 378페이지에서 2번 문제를 보세요. 총 3번 나왔거든요. 똑같아, 스타일이. 똑같아. 근데 이제 처음 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계속 연습하면요. 1분 내에 풀 수 있어. 처음에는 5분 넘게 걸려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갑, 을, 2명 나와요. 3명은 안 나와요. 2명. 그리고 영어 알파벳 딱 한 건이에요. A 한 건 50, B 한 건 50. 영어 알파벳 딱 한 건씩이에요. 자, 기억. 첫 번째 기억.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예요. 무양비양 주는 거죠. 무양비양. A 50, B 50. 이렇게 A 50, B 50 딱 적고 영어 알파벳 딱 한 건씩이니까 한 건당 50이니까 니은은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C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양비양.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대요. C는 일단 공동으로 했으니까 25 이렇게 하고 일단은 배분 방법이 합의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디귿은 등록증 양도했대요. 무양비양. D를 을이 먼저 신고했고 갑은 뒷북 쳤네. 갑은 뒷북이잖아요. 뒤 이어 했잖아. 뒷북. 갑은 안 주죠. 을만 D에 대해서 얼마? 50. 무양비양 주는 거니까 을만 50 딱 쓰고 이렇게. 그 다음 이가 이미 발각이 됐대요. 그 다음에 신고고발은 돈 줘요? 안 주죠. 뒷북. 이는 이미 발각이 됐잖아요. 발각이 된 다음이니까 돈 안 준다고. 공동으로 해도 안 주고 헛수고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을 봤더니 제끼는 게 나오죠. 이제 미음. 검사가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제끼는 거 아니죠. 공소제기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C와 D에서는 기소유예 주는 거죠. 공소제기 기소유예 제끼는 거 아니라고. 뭐를 제끼자? 불기소 무혐의를 제끼자. 근데 누구에 대해서? B에 대해서는 무혐의 했대. B는 무혐의. 제껴야죠. B만 제껴. 끝난 거잖아. 맨 밑에 거는 배분 방법에 합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25. 만약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들어가는데 합의가 없으니까 25. 끝. 75. 어렵나요? 이게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옆에 있는 3번 문제도 똑같이 해볼게 다시. 자, 갑을 쓰고 2명이니까 영어 알파벳 딱 한 건이고 3번 문제 옆에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A 무등록 중개업이죠. A를 고발해서 A가 기소유예 주는 거네. A 안 제끼는 거잖아요. 기소유예니까. 갑은 A에 대해서 50 딱 쓰고 그 다음 거짓 부정한 방법 등록한 B죠. 무양비양 주는 거죠. 갑이 먼저 했고 을은 뒷북. 을은 안 주는 거죠. 갑만 50. 공소제기 주는 거잖아. B에 대해서 갑만 50 또 쓰고 이렇게. B에 대해서 갑만 50 쓰는 거고. 그 다음 갑과 을이 합의가 없었대요. 그리고 자격증 대여, 양도대여잖아요. C. 공소제기 무죄 판결 제끼는 거예요? 안 제낀다고. 무죄 판결 안 제낀다고. 무혐의를 제끼시라고요. 그러니까 C에 대해서 어떻게? 25 또. C에 대해서 25. C에 대해서 25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을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무양비양 주는 거죠. 무양비양 양도대여. 검사가 D를 무혐의 안 주는 거죠. 무혐의는 제격 안 주니까. E는 공소제기 무죄 판결 주는 거죠. 무죄 판결은 제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2만 을이 50 2만 50. D는 제가 여기다 왜 안 적은 거예요? 무혐의니까 제껴야지. 2만
그리고 이 모든 게 발각되기 전이었다. 그죠? 뒷북은 아니었다. 끝났네? 125, 75. 그러니까 연습하면 할수록 시간이 단축된다고요. 왜? 문제 패턴이 똑같잖아. 총 3번 나왔는데 그래서 3번째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잘 안 틀렸어. 그러니까 뭐만 주의하자? 무혐의인지 무죄 판결인지 이것만. 무혐의는 제껴 안 주니까. 무죄 판결은 제끼면 안 돼요.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375페이지 행정수수료. 얘도 한 문제가 가끔 나오죠. 자, 그래서 돈 내는 건데 행정수수료는 375페이지에서 행정수수료에서 밑에 파란색 2번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원칙이에요. 굵은색 2번, 파란색 굵은색 2번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가로하고 원칙. 돈 낼 때 원칙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총 6가지만 돈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1, 3, 5만 별표 그 3가지는 외우자. 나머지는 증들 재교부거든요. 3가지 외우기도 쉽거든. 저를 보세요. 어떻게 외워 우리가? 일단 시험 보는 거 맞죠?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 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중개업 하려고 돈 벌면 지점 들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 그렇게 외우죠. 시험 보는 거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 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들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그 3가지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나머지 3가지는 증들, 재교부,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재교부니까. 질문, 교부 처음 받는데요. 돈 내는 거예요? 아니죠. 공짜. 교부는 공짜. 재교부가 돈 내는 거예요. 교부인지 재교부인지. 그럼 다른 거. 휴업신고는 돈 내는 거예요? 휴업신고? 아니요. 공짜예요. 왜? 돈 내는 건 딱 6가지밖에 없어. 폐업신고도 공짜, 고용신고도 공짜, 지정신청도 공짜. 돈 내는 건 딱 6개밖에 없다. 그 중에 1, 3, 5 3가지를 외우자. 이거는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3가지. 됐고. 다음 페이지에는요. 굵은색 3번은 예외예요.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이 예외잖아요. 그죠?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이고 예외가 국장이고 그러면 국장은 조례를 따라가지 않죠.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다가 조례 X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국장이 시험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다. 조례 X. 국장이 높은 사람이니까 또 시험은 또 업무 위탁이 되어 있죠. 업무 위탁. 위탁 받은 자가 아랫사람,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 굵은색 3번과 굵은색 4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원칙만 나오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업무가 위탁되어 있으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아랫사람이 윗사람 얻는 게 승인이다.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냥 여차하면 아까 원칙 6가지만 외우고 있자. 그 중에 3가지만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3가지 됐고 이렇게 해서 보칙이 끝났고요. 이제 382페이지에서 벌칙으로 넘어가는데 3학년 3반, 1학년 1반 그리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뭐가 필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는 이 제재 전체에서 외울 게 3가지라고요. 자격 취소 어떻게 외우죠? 자취는 어디서 한다? 부양지역에서 한다. 이렇게 외우는 거고 자취는 부양지역에서 한다. 그 다음 절등치는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하는 거죠.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사양합니다 이렇게 외워야 되고 절등치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외우죠. 개명신고 이름 바꾸는 신고하고 이름 바뀌었으니까 옛날 민증을 반납하자. 개명신고증 반납 그리고 과가 있거든요. 과과 개명신고증 반납 이름 바꾸는 신고하고 옛날 민증 이름 바뀌었으니까 반납하자.
그리고 과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필수예요. 이따 볼게요. 일단 383페이지에서 행정형벌 3학년 3반 뭐 필수 아니에요. 3학년 3반 1학년 일반인데 1학년 일반짜리는 우리 거의 다 외우고 있잖아요. 왜?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이니까. 384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1학년 일반을 먼저 볼게요.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 2만 들어가면 384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자 동그라미 양손 2개 양팔 2개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 384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이에다가 동그라미 형한펜 별표 이와 유사명칭 이가 들어가 있잖아. 이와 유사명칭. 3번은 이중등록 그 옆에 이중소속 4번은 이중사무소 5번은 임시중개시설물 잘 칠해보세요. 임시중개시설물 미음 위에 잘 칠하면 되잖아. 임시중개시설물 응? 임시중개시설물 옆에다가 이중계약서 X. 이중계약서는 2가 들어갔는데 1학년 일반이 아니에요. 이중계약서는 X. 1학년 일반이 없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되게 2가 있어 보이잖아. 최근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중계약서는 2가 들어갔지만 1학년 일반이 없다. 6번 또 있네. 개공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명칭 2니까 1학년 일반 이와 유사명칭. 7번은 개공 아닌 자로서 중개업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한 자 표시 광고 2가지 적어놔야지. 표시 광고는 2가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표시 광고 밑에다가 2가지. 표시 1가지고 광고 1가지니까 도합 2가지. 표시 광고 2가지니까 1학년 일반. 8번은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자 동그라미. 9번은 어디 동그라미요? 이거 2가 잘 보여야 되는데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고 사람을 차별한 거. 차석은 2등한 거잖아요. 이게 2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차 하는 거지. 차별한 거. 차석은 2등한 거지. 차가 2란 말이야. 차. 의차 이런 게 막 의차. 이거 보여야 돼. 이거 의차. 이거 칠해봐 잘. 의차. 시험장에서는 잘 보여. 의차. 아무도 안 틀려. 잘 나오거든요. 아무도 안 틀려. 의차. 여기 9번에서 첫 번째 줄에 의뢰받은 거 있죠. 두 번째 줄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게. 세 번째 줄에 사람 차별한 거 차차. 의차. 잘 칠해보자. 1학년 일반 의차. 10번 비밀 누설은 비밀 얘기는 둘이서 한다 그랬잖아. 비밀 얘기는 둘이서.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 둘이서 비밀 얘기는 둘이서 소곤소곤한 거. 둘이서 1학년 일반 비밀 얘기는. 그래서 금지행위에서 명초 판매가 나오는 거예요. 명초 판매가. 금지행위에서 1학년 일반짜리와 3학년 3반짜리를 구분하는 게 매년 나오는 이유가 다른 거 1학년 일반을 냈더니 안 틀리거든 사람들이.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 금방 알아갖고 또 객관식 시험이니까 보면 기억이 난다고. 주관식 시험에서 쓰라 그러면 못 쓰겠지만 객관식 시험이니까 보니까 기억이 난다고요. 그래서 금지행위에서 1학년 일반짜리와 3학년 3반짜리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명초 판매 1학년 일반, 딱지 쌍방 투기가 3학년 3반. 금지행위에서 1학년 일반짜리와 3학년 3반짜리를 구분을 해야 되고. 자, 앞으로 와서 3학년 3반짜리를 보면요. 383페이지에서 판례 바로 위에 동그라미 1번이 무등록 중개업이죠. 3학년 3반. 그런데 문제가 가끔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 한번 맨 밑에다 한번 적어주세요. 맨 밑에다가 이렇게 나와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했대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해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OX. 무등록 중개업은 3학년 3반이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무등록으로 중개업해서 징역 1년 선고받았다. 맞죠? 왜? 3학년 3반이 상한선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이어서 1년 선고 가능하잖아.
3년 안 넘었잖아요. 아니면 1,000만 원 벌금 선고받았다. 맞죠? 왜? 3,000만 원 안 넘었잖아. 살해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요. 1학년 일반짜리는 뭐 징역 6월 선고받았다. 맞다고. 징역 1년 안 넘었잖아.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살해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돼요. 살해 문제. 우리가 배운 게 전부 다 상한선이에요. 3학년 3반이 상한선, 1학년 1반이 상한선. 그리고 또는이기 때문에 징역이면 징역이고 벌금이면 벌금이에요. 징역도 살면서 벌금도 내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감옥도 가면서 돈 없어갖고 몸으로 때우려고 그랬더니 벌금까지 내래. 그럴 바에 그냥 사형이 낫다고. 죽여주라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징역이면 징역, 벌금이면 벌금. 둘 중 하나. 또는이니까 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살해 문제 나왔을 때는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 384페이지에서 맨 위에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이 부정한 방법 등록한 건데 제가 요거 혹시 설명을 드렸나요? 부정 시리즈?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부정한 방법을 하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거기다가 살짝 적어놔야 돼요. 부정한 방법을 하는 게 3가지가 어떻게 있냐면 지금 등록, 자격, 지정받는 거 3가지가 있어. 부정하게 하는 게 3가지가 있더라. 셋 다 취소는 돼요. 얘는 절등치, 바로 등록 취소. 얘는 자격 취소. 얘는 지정 취소. 무슨 말이냐면 부정하게 하면 일단 다 취소는 시키래요. 부정하게 하면.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3학년 3반이에요. 3학년 3반이 여기에는 붙어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없다라는 거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절등치도 되고 3학년 3반도 같이 받아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취소만 되는 거예요. 취소만. 3학년 3반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놈이 2번이나 나왔네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소 플러스 3학년 3반 X 그냥 취소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소 플러스 1학년 1반 X 그냥 취소만. 얘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취소 플러스 3학년 3반 X 그냥 취소만. 나머지는 그냥 취소만. 뭐 3학년 3반 1학년 1반 뭐 없어 그냥 취소만. 그러니까 등록 여기에만 3학년 3반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 시리즈 3가지 중에서 가장 등신되는 거 하나를 골라보면 등록이 가장 등신되겠다. 왜? 아유 제재가 이렇게 센데 얘만 3학년 3반 받는데 가장 등신될 거 아니야. 얘네들은 그렇게 등신은 안 된다고. 3학년 3반은 없잖아요. 셋 중에서 가장 등신되는 건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고. 거기에만 3학년 3반이 붙어 있으니까. 부정 시리즈에서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왜? 3학년 3반까지 받으니까 제재가 이렇게 센 놈이 등신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우리가 등신될 수도 있어. 알아야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여기 가장 등신된다. 등록이. 그 정도는 됐고. 나머지는 딱지 쌍방투기여서 금지행위에서 3학년 3반짜리예요. 결론은 금지행위에서 1학년 1반짜리와 3학년 3반짜리를 잘 나누셔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1학년 1반짜리를 자주 읽어보시는 거지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2만 들어가면 1학년 1반 그렇게 됐고. 386페이지에서 양벌 규정은 재방송이거든요. 이게 뭐였죠? 양벌 규정이? 벌금 따오는 거. 3학년 3반에서 3반, 1학년 1반에서 1반 벌금 따오는 거.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벌금 따오는 거다. 근데 거기 굵은색 2번 양벌 규정 적용과 면책 규정. 면책 규정이 작년에 나왔다 그랬죠, 이게. 우리 고용인 할 때 했었잖아요, 고용인. 개공이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를 안 받아. 그러니까 고용인 직원들 잘못으로 벌금 따오는 건데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받지 않는다. 그게 면책 규정이에요. 면책 규정.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면책 규정이 양벌 규정에는 있더라. 그래서 어디냐면 굵은색 2번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이죠. 한편 개공이 고용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무과실인 경우죠.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무과실인 경우에는 벌금 선고받지 않는다. 이게 면책규정. 무과실인. 작년에 어떻게 나왔죠? 위반행위를 방지하여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대. 무과실인데도 벌금 선고 받는다. X. 정답으로.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고용인, 직원들 잘못으로 3반, 1반 벌금 따오는 건데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를 안 받는다. 그럼 질문. 고용인 잘못으로 돈을 물어준대요. 민사. 돈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그때도 무과실이면 배상 책임을 안 지나요? 그때는 지는 거죠. 민사는 무과실 책임. 손해배상은 민사.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중개 의뢰인에게 돈 물어주래. 개공이. 그리고 구상권 행사. 민사 따로, 형사 따로. 그거예요. 거기서 형사에서 했던 게 양벌규정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설사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 선고를 받는데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랬죠.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내는 거니까. 그래서 양벌규정은 그렇게 두 가지만 알면 끝나요. 그냥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그리고 설사 벌금 선고를 받더라도 고용인 잘못으로 내가 벌금 내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건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양벌규정은 나중에도 그 두 가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래. 그래도 이 두 가지만. 다른 거 볼 필요 없다고. 양벌규정은. 됐고. 387페이지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틀린 거. 답은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양벌규정은요, 3학년 3반에서 3반, 1학년 1반에서 1반, 벌금 따오는 게 양벌규정이에요. 과태료는요, 벌금이 아니잖아요. 따올 게 없잖아. 적용이 안 된다고. 3학년 3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학년 1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오는 게 양벌규정이지. 과태료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벌금이 아니니까. 벌금, 과태료 완전 다른 거잖아요. 2번은 2가 보이나요? 보이잖아. 이중사무소 1학년 1반. 3번은 벌금, 과태료가 어떻게 병과가 돼? 벌금 따로, 과태료 따로죠.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벌금도 내고 과태료 내고 다 돈 내는 건데 거기 적어놔야겠다. I have no money. 돈이 없다고. 영어로 적어놔. 있어 보이게. I have no money. 돈이 없다고. 무슨 벌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고 대출 받아야 돼. 그러면 이거 돈이 없다고. 4번 쌍방대리는 딱지 쌍방투기 3학년 3반이죠. 사실 3학년 3반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건 직접거래예요. 쌍방대리 직접거래.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예요. 쌍방대리 직접거래 다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고 맞고. 5번은 양벌규정으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아도 그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양벌규정 벌금 선고는 이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가. 그래서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런 판례예요. 맞는 거고. 자, 이제 과태료 500만 원, 100만 원 두 가지가 있는데 389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500만 원은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거예요.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가. 그래서 무시하고 동그라미 3번, 4번만. 양가로 1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동그라미 3번 개공, 동그라미 4번 개공과 소공 받는 거. 즉 개공이 받는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동그라미 3번은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한 거 개공만.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CF 비교죠. CF 비교. 소공은 뭔데? 자격정지죠.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했대요. 개공은 500만 원 이과태료요.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따로따로 봐야 돼. 4번은 연수교육은 둘 다 500만 원인데. 연수교육은. 그러니까 확인 설명과 연수교육이 약간 내용이 다르잖아요. 확인 설명은 누구만? 개공만. 연수교육은 둘 다. 개공, 소공 둘 다. 둘 다 500만 원.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그래서 개공이 500만 원 받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이거. 확인 설명은 개공만.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 둘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되고.
그리고 100만 원 이하는 아까 적어놨잖아요. 계명신고증 만납. 계명신고증 만납. 자, 기억. 게시하지 않은 거. 계자 동그라미. 안 건 거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거. 게시하지 않은 거. 니은은 사무소 명칭.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성명 표기하지 않은 거. 계명. 명이 두 가지.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자, 질문 드려볼게요. 부칙상 계공이에요. 부칙상 계공. 자, 부칙상 계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자격증 없으니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무소 명칭 사용 후 위반. 누가? 부칙상 계공이. 어디 나오죠? 쭉 내려가서 거기 이응에 나오네. 이응에.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한 부칙상 계공. 그래서 역시 이응도 사무소 명칭, 명자 동그라미. 사무소 명칭 사용 후 위반. 간판의 성, 명, 표기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른 거 질문. 간판에 연락처 표기를 안 했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연락처 표기는 의무가 아니에요. 성명 표기만 의무야. 간판에 전화번호 다 적혀 있지만 그냥 적어 놓은 거야. 그럼 질문. 간판 설치를 아예 안 했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아요? X 아니에요. 간판 설치는 의무가 아니에요. 간판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망해. 장사 안 돼서. 그냥 망하겠지 뭐. 냅둬도 돼 그냥. 간판 설치했으면 성명, 이름 적어 놓는 것만 의무예요. 이름 다 적혀 있잖아. 그거. 그래서 계명, 명이 두 가지.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만. 그리고 사무소 명칭에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뭐냐면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잖아요. 이건 바람직한 명칭이에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근데 이게 고유명사예요. 근데 이건 되는데 이 명칭을 사용하겠대. 공인, 중, 개, 사무소 돼요? 안 돼요. 왜? 사가 두 번 들어가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무소는 바람직한 명칭이 아니라고요. 이거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잘못 사용했잖아. 명칭을. 이걸 사용해야지. 그럼 다른 거 질문.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대요. 일 안 하고 있어. 장롱면허. 시험만 붙었어. 공인중개사 이거 사용하겠대. 돼요 안 돼요? 맞췄어. 돼요. 저번에 틀렸었는데 이번 맞췄네. 네. 저번에 틀렸었어요. 그래서 되냐고 깜짝 놀랐었어. 공인중개사 시험 붙는 순간에 공인중개사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카톡에다가 그거 하는 거 자격증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잖아. 시험 붙으면. 공인중개사 홍길동 이름도 바꾼다고 시험 붙으면. 그거 하실 거잖아. 자격증 사진 찍어서 카톡 푸사 바꾸고 한다고. 그거를 프로필 사진 바꾸고 자랑하려고. 그거 할 수 있다고요. 시험 붙으면. 공인중개사까지는 된다. 근데 시험 붙은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건 사용이 안 돼요. 공인중개사까지만 되는 거지. 그런 것들. 그 다음 디귿은 사무소 명칭 등 명심을 위반한 계공인데 표시광고시죠. 디귿은 표시광고예요. 표시광고 위반을 사무소 명칭 같은 거 명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위반한 거야. 계공이. 그래서 디귿은 옆에다가 이걸 적어놔야죠. 디귿은.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표시광고 위반이에요. 표시광고 위반이면 누가 위반했나 주어를 봐야 돼요. 반드시 시험 문제는 주어가 나와요. 우리 책도 계공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계공 아닌 자도 있었어. 그래서 계공인지 계공 아닌 자인지 주어를 봐야 돼요. 계공이 위반하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공이면. 아까 계공 아닌 자면 1학년 일반이었거든요. 표시광고 위반은 위반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제재가 달라지니까 계공일 때는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과. 계공 아닌 자는 표시, 광고 두 가지니까 1학년 일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시, 광고 나오면 누가 위반했나 주어를 보자. 제발 주어를. 저걸 바꿔치기 한다니까요. 치사하게. 계공인지 계공 아닌지. 지금은 계공이니까 100만 원의 과태료 들어있어요. 그래서 디귿 옆에다가 과 적어놔야 돼. 과과.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과과.
리을 미음은 신고죠. 개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신고. 개명, 신고. 신고에다 동그라미. 질문. 휴업 신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휴업 신고 무조건 해요? 맞죠. 3월 초과 휴업만 하는 거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고요. 3월 초과 휴업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월 휴업하면서 그냥 쉬었대요. 상관없잖아. 3월 초과 휴업만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무소 이전 신고는요. 근데 무조건 해야 돼. 사무소 이전 신고는.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명 신고. 그리고 비읍은 또 과죠.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얘도 또 적어드릴게. 전에 한번 적은 것 같은데 중개가 완성됐대요. 중개 완성 시에 교부 줘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 쌍방교부하는 게 3가지. 중개 완성되면 맞췄어. 거래계약서 쌍방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고 그리고 보증관계증서 보험 든 거 관계증서 4번 복사해서 쌍방교부를 해요. 이 3가지만 주는 거예요. 교부. 질문. 등기사항 증명서도 교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 교부하는 거예요? 아니. 토지대장 교부 아니라고. 3가지만 교부. 3가지만. 특히 등기사항 증명서 주는 거 아니라고요. 보통 파일에 껴서 줘요. 그냥 준 거야. 이 3가지만 교부. 근데 이 2가지 교부 안 하면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왜? 서니까 정지. 이건 쉽죠. 정지. 근데 관계증서 4번을 교부하지 않았대요. 교부하지 않은 거. 그러면 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죠. 얘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왜? 관계증서니까 과태료다. 이렇게. 얘만 3가지를 쌍방교부하는데 그중에서 관계증서만 과태료. 거래계약서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업무정지, 관계증서는 과태료, 몇 가지? 2가지.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개명신고증 반납, 2가지.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그리고 증반납이죠. 시옷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개명신고 증 반납 7일 이내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거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위반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지 않은 거 증 반납하지 않은 거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필수. 시험 보기 전날이래요. 이 3가지 자취는 부양지역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개명신고 증반납 시험 보기 전날에 반드시 봐야 돼. 1년 동안 이 3가지만 외우면 당연히 외울 수 있어요. 1년 동안 이 3가지만 외우니까 다른 거 다 버려 그냥. 이 3가지만 외우자.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에도 혹시 모르니까 또 보고 가야 돼. 그럼 시험장에서 맞춘다고. 안 틀려. 그래서 3가지만. 잘 나오는 거 3가지만 외우면 끝. 이렇게.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작년에 나왔는데 양가로 2번만 별표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양가로 2번만.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2가지.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이죠. 연수교육 500만 원. 연수교육은 개공소공 둘 다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100만 원. 누가? 시도지사가. 이 2가지는 시도지사가 해요. 나머지 개공은 다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에요. 나머지 개공에 대한 것. 우리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2가지만 기억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고 제가 작년에는 손가락에 이거를 적어놓으라 그랬어. 장님님. 나왔네? 아까 제가 손가락에 뭐 적어놓으라 그랬지? 올해는? 자격정지 6월인 거 3가지가 있었어요. 자격정지 6월인 거.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자격정지 6월. 손가락에 어떻게 적어놔야 돼? 잘 적어놔야 돼. 좀 작게.
손가락에 왜 적어놓는 거야? 손가락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걸리면 증거를 인멸해야지. 걸리면. 책상에 적어놓으면 빼박이잖아. 걸리면. 그래서 손가락에 적어놓는 거예요. 혹시 걸리면 그렇게 되니까. 증거 인멸. 그래서 작년엔 이걸 적었고 올해는 그거 이제 그런 것까지 외우기가 이것도 사실 잘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이 과태료 부과권자도. 근데 작년엔 나올 것 같았으니까 제가 이거 외우기가 힘드니까 손가락에 적어놓고 지금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냥 살짝 참고고 올해는 자격정지 6월짜리 3가지.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그리고 또 그렇게만 적어놓으면 안 돼. 그럼 그게 뭘 적었는지 몰라. 그거를 짝대기 거놓고 자격정지 6월까지 적어놔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아, 이거 자격정지 6월이구나. 이렇게 나오면 풀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390페이지 양가로 2번. 별표를 칠해놓고 그렇게만 됐고.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2가지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자, 뒤에 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392페이지에서 1번 문제. 과태료 부과처분 금액 부과권자 바르게 연결된 거 이렇게 나오면 더럽게 어렵겠네. 1번. 등록증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맞죠? 개명신고 100만 원 이하.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 왜? 개공에 대한 거니까 100만 원 이하는 다 개공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지. 아까 2가지만 빼고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남만 빼고 다 등록관청이에요. 답은 1번. 2번은 증 반납하지 않았대요. 자, 등록증 반납이니까 100만 원이죠. 등록관청이 하는 건 맞아요. 등록증 반납이니까. 자격증 반납이면 시도지사,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인데 개명신고증 반납 100만 원이지. 3번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죠. 이건 개공은 5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개명신고증 반납이 없잖아. 500만 원이지.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하면 500만 원이에요. 누가 부과해요? 등록관청이. 등록관청. 이게 개공에 대한 거니까. 4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거래정보 사업자니까 500만 원이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100만 원은 말도 안 되잖아. 거래정보 사업자랑 협회가 받는 게 500만 원이라고요. 100만 원 틀렸고. 시도지사도 틀렸어요. 국장이어야 돼. 500만 원 국장이야. 협회나 거래정보 사업자는. 5번. 협회니까 3천만 원이랑 500만 원이죠. 그리고 국장이 하는 거고. 협회는 다른 제자 없다 그랬잖아요. 5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어떻게 잘 외우고 있어도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렇게. 그리고 자, 사례 문제예요. 2번 문제를 보세요. 틀린 거. 1번. 이거네. 무등록 중개업에서 1000만 원 벌금형 선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3학년 3반이어서 벌금 1000만 원 가능하다. 가능하다. 2번. 이전 신고는 100만 원 이하죠. 10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30만 원 가능하잖아요. 상한선을 안 넘었잖아. 100만 원 이하여서. 3번은 협회는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300만 원. 가능하다. 4번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뭐였죠? 개공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돼요. 그렇죠. 1학년 일반이잖아요. 등록증 양도돼요. 1학년 일반. 그러면 벌금이면 1000만 원 이상 한 손이지. 이거 등록증 양도돼요. 1학년 일반이잖아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등록증 양도되니까 1학년 일반. 벌금이 1200만 원 불가능하잖아. 상한선을 넘었잖아요. 1000만 원 이상 한 손인데 1학년 일반. 양도되어는 1학년 일반이잖아요. 5번은 직접 거래는 3학년 3반 벌금 1500만 원 가능하잖아. 상한선을 안 넘었으니까. 우리가 배운 게 다 상한선이에요. 3학년 3반 상한선, 1학년 일반 상한선, 500만 원 이하 상한선, 100만 원 이하 상한선, 정지는 6개월이 상한선, 정지는.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맞다. 근데 4번은 상한선을 넘은 거다. 4번이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 4번이 등록증 양도되어라고요. 왜?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왔지만 뒤에 개공이 보이잖아, 개공. 그러니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돼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돼요. 문제가 등록증 양도돼요. 자격증 양도돼요. 이렇게 잘 안 나온다니까요. 너무 쉬워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등록증 양도돼요. 눈치를 채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요. 다음 주가 내용이 어려워요. 오늘은 사실
이 세 가지만 잘 외우면 그냥 끝나는 파트예요. 이 세 가지만. 누가 잘 외우나. 다음 주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내용이 어려워서 2달에 한 번씩은 설명을 드려야 돼. 안 그러면 감을 못 잡아서 이게 또 다음 주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그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랑 외국인 특례까지 토지 거래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좀 어려우니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